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도 시장 한번 보고 개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오미크론 이슈는 지속되고 있는데 우려했던 것보다 심각하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증시가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300개 이상의 사례로 보았을 때 모두 경증이거나 증상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얘기는 치명률 자체가 굉장히 낮다라는 얘기랑 연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파우치 미국 전염병 연구소 수장은 부스터샷이 오미크론 증상 악화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여행객 규정은 강화를 하겠지만 이 봉쇄는 없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내보냈습니다. 이제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 몇 달 이내에 오미크론의 비중이 코로나 감염 절반 이상을 오미크론이 차지할 수 있다라고 이제 밝혀가지고 이게 아마 오미크론이 이전의 델타 변이처럼 우세종으로 바뀌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치명률도 낮고 증상도 세지 않다라는 걸 봤을 때 이게 지금의 감기처럼 그냥 바뀌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치명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면 위드 코로나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딱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에서는 이 뉴스를 딱 보고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의견까지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증상 악화를 막기 위해서 백신만 잘 맞으면은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미국 예산안 때문에 말이 되게 많았고 이게 다시 12월 달에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예산안 부채 한도 조정을 저 위로 올려놓은 게 아니라 그냥 임시로 처리를 해놓은 게 끝이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하원에서 이 임시 예산안 만료를 앞두고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임시 예산안에 합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빠르게 표결을 붙일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다음 뉴스들도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불안감을 조금 해소하는 것 같다.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28,000건 증가한 22만 2천 건을 기록을 하기는 했지만 예상치보다는 이 예상치가 24만 건이었거든요. 예상치보다는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은 이 부분에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 오펙 플러스의 증산 규모 유지 결정이 나오면서 WTI가 서부 텍사스 유저 66.5달러 1.42% 올라가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80달러 미였는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죠. 자, 그리고 채권은 혼재였고 달러는 강세였고 금 가격은 하락이었는데 저는 달러 강세에 조금 이제부터 포커싱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지금 계속해서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예상했던 일정보다 더 빠른 테이퍼링 마감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페드 이사들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에요. 뭐 내년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세 번은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너무 극단적이고 그게 아니라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만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따라가고 있는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민감하게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한국이나 해외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한 번 금리 인상했을 때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먼저 금리 인상을 해서 대응을 하려고 할 것이고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달러의 움직임 요거를 꼭 한번 주목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애플 아이폰 수요 부진 우려 요것 때문에 애플 주가가 주춤한다라고 하는데 한국의 부품 업체들 또한 한동안 이 이슈로 인해서 잠깐 주춤할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3분기 파운더리 시장이 12% 성장했다라고 하는데 삼성은 이 점유율이 조금 떨어지고 TSMC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올랐다라고 하죠. 자, 그리고 백신 여권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체크를 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시장 정리 한번 맞춰봤고요. 제 영상 도움되셨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옆에 그 알림 설정 있잖아요, 종 모양. 요거 하나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 BNC입니다. 한국 BNC 오늘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뉴스가 뭐가 나왔길래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는 걸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국 BNC 2034억 규모의 유상증자, 코로나 임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아니, 얘네가 무슨 글로벌 임상을 진행을 하나? 1000억 이상 필요하지 않을 텐데, 글로벌 임상이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하고 쭉 봤거든요. 보니까, 일단 임상 비용으로 사용하는 건 맞다라고 해요. 자, 뭐 한국,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에서의 독점 제조와 판매 권리를 확보했고 BNC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골든 바이오텍스가 개발 중인 안트로피노널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물질의 임상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겠다는 방침이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임상이 아니면은 이렇게 큰 비용이 한 번에 들지는 않거든요. 게다가 이게 완전 신약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 미국에서 이 FDA에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보다 까다롭게 진행이 되지도 않을 거고 말이죠. 일단 채무 상환 자금이랑요. 이 안트로퀴노놀 말고 다른 그 파이프라인들 있잖아요. 여기에 조금 많이 쓰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다? 요거는 안 쓰이는 건 아닌데 핑계고 이 다른 파이프라인들 있잖아요. 요런 부분에 이제 힘을 실기 위해서 지금 유상증자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미국 FDA에서 임상 진행하고 있잖아요. 승인 받아가지고. 여기서 긴급 사용기 승인이 떨어지게 된다면 특히나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임상의 속도나 이런 게 되게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보다 더 빠르게. 그렇다라는 얘기는 시행착오가 많이 줄어든다라는 거고 이 특정 지역에서만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상 비용이 뭐 1000억 이상?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간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걸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전혀 이 회사는 주주 친화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이 이 주가가 다시 오르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한 제한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유상증자 스케줄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예, 여기서 봤을 때 현재 아직 확정 가격이 그러니까 유상증자 가격이 확정이 된 건 아니에요. 지금 예정 발행가가 15,650원인데 조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1월 20일 날 아예 확정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으니까 이날 기준으로 주가가 많이 오르면은 여기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생각을 하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12월 21일에 이 종목을 갖고 있어야지 이 신주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청약 예정일은 1월달 25일 그리고 26일 이틀 동안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돈을 납입하는 납입일은요 2월 8일이고 상장 예정일은 2월 18일이라고 하니까 실권주 같은 경우에는 일반공모를 할 거거든요 아마. 그러면 모든 것들을 다 종료를 하는 일단 2월 18일 전에 한국 BNC 비중 조절을 조금씩 해나가야 되지 않냐. 왜냐면 2월 18일 날 지금 이거 어마어마한 물량이 시장에 풀리는 거잖아요. 게다가 구주 배정이잖아요, 이거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가격 대비 주가가 위에 있다라고 했을 때 매도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바로 팔 수 있는데. 그 물량 소화하는 데만 또 몇 달이에요. 자, 해서 이제 좀 특별하게 여기서 봐야 되는 일정 부분은 뭐뭐뭐냐. 일단 요 확정 가격이 정해지는 1월 20일 요걸 첫 번째로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혹시나 이게 청약 그 열기가 안 좋으면은 그것 때문에 주가 또 떨어질 수 있거든요. 청약 예정일인 요걸 두 번째로 생각을 하시고요. 11월 25일, 26일 그리고 신주 상장일 2월 18일 요걸 세 번째로 주의해가지고 한국 BNC 보면 좋겠고 지금 상황에서 이거 다 맞췄는데 너무 아쉽지만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이 상황에서 차트장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것도 한번 보자면
일단 월봉상으로 지금 여기 어떻게든 지켜주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10개월 선. 요 지켜주는 걸 1순위로 보시고요. 그리고 2순위로 그 위치는 대략 21선 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21선 위로 오늘 회복을 시켜주려다가 실패를 하고 있어요. 이거 만약에 실패하면 이전 저점, 여기가 진짜 마지막 마지노선이고 그 아래로 떨어지면은 15,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요걸 생각하는 게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15,000원 이상, 지금 다시 2만 원 이상 올라가고 21선을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여기에서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 추가 매수는 너무 무섭고 그냥 안 팔고 지켜볼 수 있는 한 가지의 근거로서 한국 BNC 지켜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21선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홀딩, 그 아래로 빠지게 된다면은 15,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비중 조절해라.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만 이 종목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 이상 올라가는 거는 너무 변수가 너무 많고요. 해서 저도 그려지는 게 많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힘이 아예 없다라는 건 아니니까 그 힘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튕겨 올라가게 된다면 조금씩 조금씩 비중 조절하면은 이 한국 BNC 바라보는데 나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결국 이렇게 안 좋은 악재가 뜨더라도 어떻게든 헤쳐나가면은 헤쳐나갈 방법은 생기더라고요. 그게 참 어려워서 그렇지.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정 그거 꼭 체크를 하시면서 이 한국 BNC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많이들 힘드실 텐데 우리 이 아래서도 잘 헤쳐나갔잖아요. 예, 여기 위에서도 다시 한번 헤쳐나가면서 좋은 결과물로 이끌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 영상 도움되셨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영남이었고 그리고 제가 멤버십 운영하는 거 아실 텐데 제가 관심 종목만 이렇게 싹 정리해놓은 게 있어요.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관심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옆에 가입하기 있으니까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